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본경선 진출자 6명을 가려낼 여론조사가 어제부터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대선 경선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남영희 민주당 인철 동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 이도화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반 국민, 당원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예비경선 여론조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진행이 되고 내일이면 이제 6명의 후보들이 발표될 텐데요. 질문, 물론 내일이면 다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톱3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나올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톱3를 꼽는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그분들입니까? 누구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제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선이라는 것이 후보자들의 인지도가 다 굉장히 많이 이제 좌우하는 상황이니까요. 우선은 누가 뭐라고 해도 1위 주자는 이재명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위는 이낙연 후보, 그리고 3위는 이 3위 다툼이 저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애초에 당내 조직 기반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정세균 전 총리 후보로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뒤늦게 후발주자로 뛰어드신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후보가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3위 다툼이 또 볼만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50대 당심 50, 당원 민심 50, 50, 이 여론조사 50.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궁금할 뿐이지 결과는 나중에 추후에 그 추세들을 보면서 알게 될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결과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3위는 누굴지 확정지어서 말씀하기는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궁금하네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1, 2위는 저희 다 비슷하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할 가능성이 아주 큰 것 같고요. 2위는 이낙연 후보인 것 같고 3위는 아무래도 지금 추세가 있잖아요. 그죠? 네. 추세로 보면 그 당 내에서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국민의힘은 이분이 3위가 돼서 이제 본선에서도 활약을 하는 거를 또 흥미진진하게 기대를 하면서가 아니라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요소가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추미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추세가 조금 최근에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탈락 후보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탈락 후보는 탈락 후보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탈락 후보는 왜냐하면 남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다 안면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똑같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시는 게 조금 말씀하시기도 예. 좋을 것 같아서. 탈락 후보는 지금 이제 예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보고 저희가 탈락 후보 그리고 이렇게 3등까지 나올 후보 다 예상하기가 이제 쉬워지는데요. 거기 탈락 후보들은 약간 비슷한 수치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김두관 의원이 한 1%, 2%대에서 비슷하신데 그래서 이분들 중에 두 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또 예상외로 사실은 그 국민의힘에서는 박용진 후보를 응원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냐 하면 새로운 정치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응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지만 이게 당심에서 지지가 아주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박용진 후보도 의외로 탈락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건 순전히 당심의 요소 때문이 아닐까. 근데 그렇다면 만약 박용진 후보가 탈락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경선 과정이 좀 예측 가능한 거죠. 그리고 당심에 의해서 민심이 그냥 압도되는 거지 민심이 당심을 기여하거나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본선 경쟁력보다도 당심에 따르는 거 아닌가 해서 조금 정치적으로 봤을 때 큰 국면에선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는데 박용진 후보의 탈락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심이 민심을 끌어가느냐, 민심이 당심을 끌어가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박용진 후보가
컷오프가 되느냐 마느냐 이것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하고 대기실에서 같이 나누는 의견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뭐 5명 주자까지 대부분 예상하는 커트라인 안에 박용진 후보가 있긴 한데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심과 민심이 일치할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마지막 후발주자 4명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우리 당의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그 젊은 세대를 또 대변하기도 하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또 대변한다라고 한 점에서는 주자로 그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긴 하겠지만 결과는 또 알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머지 3분은 각자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 다 저마다의 특색이 있는 지역 기반을 가지고 계시죠. 충청권 중원을 얘기하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 그리고 강원도가 언제까지 이렇게 소외되어야 되겠느냐라고 부르짖고 계시는 최문순 강원지사, 그리고 김두관 전 지사도 그러시죠. 경남 지역에 내가 이 지역에서 당선도 되고 떨어져 본 유일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면에서 저는 전략적 한 표, 저희가 2표를 행사할 수 있을 때 결국 본선에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도 그렇고 민주당의 전체적인 승리를 위해서 어떤 지역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것이 당심을 가진 분들이 투표해 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제가 3위는 전혀 얘기를 막 해드리긴 했지만 이 지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분석하는 결과는 그 마지막 한 티켓은 김두관 후보에게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영남의 표를 의식한 당원들이나 국민 지지 여론의 표가 김두관 후보를 택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이두아 변호사께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비 경선이 끝나고 나면 본 경선이 시작이 되는데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변수가 코로나19 상황이 됐습니다. 본 경선 때는 사실 순회 일정도 굉장히 많고 접촉면도 넓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코로나19가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다시 경선을 연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제 경선 과정에서 대세론을 굳히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재명 반이재명 구도가 그대로 가느냐 뭐 이런 정도의 관심인데, 그러니까 대세론을 굳히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이재명 후보는 유리하다고 생각할 거고요. 다른 후보들 지금 이낙연 후보가 조금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런 후보들이 생각했을 땐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가장 가능성이 큰 거는 결선 투표까지 가면 가능성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의 대세론이 이제 깨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 아니면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경선 연기론 얘기가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순회 그 토론회 같은 것도 못할 거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관심도 좀 여름 휴가도 끼고 이제 이렇게 되면 좀 관심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경선이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게 뭐 팬데믹 이 4기 수도권에선 4단계 격상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관심이 떨어지면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코로나 이 델타 변이 때문이라는데 신규 확진자의 한 50%는 델타 변이 때문이라는데 쉽게 끝날 것 같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연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측이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가 되면 이게 다 코로나가 상황이 좋아질 거니까 그때까지 연기하자. 이 시점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시점을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때는 그냥 원칙론으로 가자는 주장이 명분이 있거든요. 이제 상황이 예측이 안 될 때. 예.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게 경선 연기론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도부도 경선 일정을 바꾸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후보 캠프 측에서는 명확하게 연기합시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바람이 은연중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뭐 각 캠프마다 각자의 셈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거고 상상을 못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 국민들의 그 민생의 그 삶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정부 우리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가는 것은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도 지금 고심이 깊을 텐데요. 당 내에서는 이 연기 일정에 대한 변경보다 형식, 내용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에 예.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이두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쉽게 누그러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민주당에서 대선이든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 있어서의 새로운 형식의 틀을 갖추는 시범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 자세로 저는 이 경선 준비를 다시 기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정 부분 지금 수도권에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6시 이후에는 2인 모임 이상을 3인 이상의 모임을 자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한 2주간 정도는 정말 일체의 모든 선거 운동을 정지하고 중지하고 그리고 우리 도지사 현역 도지사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방역에 최우선 그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의 생각들이 지금 모여지고 있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은 연기하지 않지만 흥행 요소는 필요하고 그로 인한 컨벤션 효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 방식에 대해서 이런 흥행도 어느 정도 가지고 오면서 일정 연기 없이 방식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지금 저희가 경선에 있을 때 여러 차례에 보여드렸던 방식도 사실은 비대면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 내용에 있어서 국민 면접, 압박 면접, 블라인드 면접 등의 형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접목되는 비대면 온라인 정책 대결의 장이 된다고 하면 뭐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면서 흥행도 몰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 저희가 9명의 주자였다가 8명이 됐고 이제 6명으로 추려지지 않습니까? 네. 좀 더 심도 깊은 정책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이 무엇이 됐든 국민들이 더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비 경선에서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드러났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추미애 후보만 조금은 다른 노선을 탄 것 같은 구도가 그려지긴 했었거든요. 만약에 본 경선에 이제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는 이런 후보들이 다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구도가 좀 바뀌게 되겠습니까? 특히 추미애 후보의 어떤 태도나 이런 노선의 변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추미애 후보의 노선의 변화나 태도는 정말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설명을 하자면 설명은 돼요. 왜냐하면 치열한 2위 싸움이 있기 때문에 차별화를 이낙연 후보랑은 차별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옆에서 있으면서 일정 부분 표를 갖고 오고 그런 2위 싸움을 하기 위한 어떤 2위에 들기 위한 노력이었고요. 근데 2위든 3위든 해서 이제 본경선에 2위나 3위, 2위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3위를 해서든 이 본경선에 들어가면 그때는 2위 싸움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결선 투표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연대나 우호적인 모습을 계속 보일까? 그건 약간 물음표인 것 같아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우리 남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추미애 장관 진짜 예측이 안 되니까 오히려 공격하는 모습이 또 왜냐하면 각을 세우고 1위 후보랑 각을 세우면 그게 또 돋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1위는 항상 고독한 거죠. 그러니까 본경선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이재명 그 후보 다음으로는 이낙연 후보를 꼽았는데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이죠. 사실 그리고 공격당할 요소가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금 이제 논문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추미애 전 장관도 이제 청문회를 거칠 때 논문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요소들이 있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공개된 거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성남시장이나 도지사 이제 공직 후보자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를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과가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형, 그다음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그 공용 물건 손상죄로 또 벌금형,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음주운전이 있으시더라고요. 음주운전으로 또 벌금형. 이런 게 또 다 변호사 하실 때 전과고 벌금 100만 원 이하지만 공개는 안 됐지만 기사에 다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또 형을 받은 적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본경선거 하면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딴 분들이 막 국무총리를 하신 분들인데 법무부 장관을 하셨는데 뭐 이런 전과가 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죠? 후보자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검증의 대상일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공격 포인트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해경군 김 씨 얘기도 뭐 사실 다시 나올 수도 있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여배우도 계속 SNS에 글을 올리시고 재판도 하고 계시니까 여배우 얘기도 뭐 그리고 이번에 예비 경선에서도 다른 후보가 여배우 얘기도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나올 거고 하니까 저는 또 본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또 후보대로 본인의 강점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낙연 후보 같은 분은 안정성, 여당 후보는 좀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 후보로서 그런 점을 보이면 또 어떤 흥미진진한 모습을 보일지 또 기대가 됩니다. 예, 본 경선에서는 좀 더 공격이 날카로워지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꼽아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두화 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현재는 이명박 씨라고 해도 되는 그분이 전과 8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선택받았던 적이 있는 자당의 의원님으로서 전과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조금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검증 단계에서 국민들도 검증할 것이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당에서도 검증을 치열하게 할 것이라는 점은 뭐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조건이죠. 어느 경쟁 구도에서나 1등에 대한 그 반대 세력들은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에서 1등으로 누가 골인하느냐에 대한 그 경쟁 구도를 피할 수 없을 텐데 지금 저희 당내 분위기가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대표 연대 전 총리 연합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이재명 지사의 재미 연합이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구도로 계속해서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한 다음에 8월 중순 이후쯤 되면 결국 다양한 합종 연행이 이뤄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는지 가지 못할지에 대한 그 각자의 셈법이 나올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흐름이 여론조사 흐름이 결정지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전과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건설 회사나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과 같이 처벌을 받은 전과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변호사로 있으면서 검사 자격 사칭, 뭐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이런 건 개인 범죄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법인의 범죄는 아니에요.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모 리스크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인의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데 부인 의혹에 대해서는 나름 좀 적극적인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 그리고 이 의혹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적극적인 해명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지지율이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보면 좀 이게 더 나오는 데도 있고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후보하고 차이가 이제 벌어진 경우도 있고 이렇지만 이게 추세를 조금 더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장모 재판 그리고 이제 부인 그 배우자의 이 논문 논란이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될지는 여론조사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다라고 지금 현재로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50이 넘어서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부친의 경우나 친가 쪽도 별로 논란이 있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지사
이 후보의 대통령 후보의 경우가 있으면 자녀들이 있으면 지금 국무총리나 장관의 청문회 같은 걸 봤을 때 입시 비리가 있느냐, 군대 의혹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정 논란 뭐 이런 게 자녀와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그런 건 그냥 다 없어지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모든 논란과 공격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배우자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건 법 집행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는 말을 했지만 이 논문과 관련해서는 일단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우자 결혼하기 전에 2007년, 8년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사실 몰랐겠죠. 논문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아직. 국민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한 바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법률적 책임을 지거나 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사실 아직 이 단계에서는 명확하지는 않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배우자의 결혼 전 논문을. 그렇지만 국민대에서 결과가 나온다던가 뭐 발표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가 뭔가 이렇게 입장을 발표할 때가 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도 일정 부분 국민 눈높이에서 또 말을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우자의 의혹에 대해서도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들여다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 가천대 석사 논문에 대해서 2014년에 논란이 일어나니까 학위를 반납한다고 의사를 표명해요. 그러면서 이름도 모르는 대학의 논문을 그 학위를 내가 왜 가지려고 했겠냐 이러면서 반납을 하는데 제가 그거를 좀 전에 방송에서 싱크로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가천대 이름 잘 아는데 왜 이름도 모른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본인 지역구에 있는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표현은 부적절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그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의 그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도 국무총리와 장관 청문회 때 다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논문도 또 다시 검증이 돼야 되지 않을까, 다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들이 있었지만 경기도지사로 또 국민들이 선택해 주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일단락된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제가 이제 후보로 그냥 부르겠습니다. 후보가 부인에 대한 그 논문 자격 심사를 가지고 진짜 유체 이탈 합법을 쓰고 계세요. 그 장모의 문제도 그렇고 저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분과 뭐 불법적인 위법적인 일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참모라면 우선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하면 밝힌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든지 공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한데 이 지점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참모라도 그 공감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일단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말해왔던 공정과 정의, 상식 그리고 법치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입신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별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실 거라고 봐집니다. 그것이 지지율과 연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곧 드러날 것이고 지금 추세를 보면 출마 선언과 비슷했던 그 정치 참여 기자회견 때 이후에 그리고 민생 행보 그리고 지금 이런 논란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지율 하락 추세에 들어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또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선출이 되면서 모든 논란이 일단락됐다.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을 해보면요. 0층에서부터 또 시작해요. 모든 논란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 그전에 선출직이었으니까 그전에 국회의원 뭐 아니면 그전에 이제 뭐 그 광역자치단체장 하고 그전에 있었던 일은 그때 다 선출됐으니까 지나간 거 아닐까? 대통령 선거를 해보면요.
되면요 0층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모든 논란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모든 논란은 처음부터 시작이 국민의 됩니다. 눈높이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예. 야당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이제 여당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로 또 귀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윤석열 전 총장 이준석 대표와 비공개로 회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치 이야기를 했다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결국에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뉘앙스는 확인했을 것 같은데 그 후에 기자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보면 입당에 대한 의사가 서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8월 경선 버스에 탑승할 것 같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확신인데 뭐 윤석열 전 총장은 뭐 아직까지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만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제 생각의 공감대를 많이 이제 요즘 공유하고 있는 김종인 전 위원장도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8월 경선 버스에 탑승해야 된다.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그 11월. 오세훈 예. 모델로 가도 된다. 오세훈 안철수처럼 11월에 범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면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그 조언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반반 정도 갈려 있는 것 같아요.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할 때 하면 된다. 아니면 또 일찍부터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여러분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걸로 아는데 방향은 언젠가는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범야권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돼야 된다. 이 지점은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시기와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제안이 있고 고민 중인 것 같아서 좀 더 저희도 사실 이걸 잘 모르겠어요. 빨리 알아서 속 시원히 대답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혁이 민주당 인천 동미추홀구 을지역위원장 이두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